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07쪽을 펴주시고요. 307페이지 유형별 연습 문제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입니다. 유형별 연습 문제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회사를 바꾸실 때는 저 위에 제목 표시줄에 여기 3일 패션이라는 회사 이름 보이잖아요. 거기를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거기서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저는 지금 급수가 TAT 2급으로 돼 있어서 FAT 1급으로 바꾸어서 저는 하려고 종료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FAT 1급으로 하셨으면은 거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회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사를요. 네. 자, 유형 상사 선택을 해 주십시오. 유형 상사. 자, 유형 상사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자, 유형 상사는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 시험에서도 실무 수행 평가 문제의 가장 첫 내용이 지금 오늘 시험 보는 회사가 무슨 회사이고, 이 회사가 여기 보면은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기 기간은 6기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연습은 시험을 목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FAT 1급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 내용은 입력을 안 하고요. 그냥 패스해 버릴 것이고,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채점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패스하는 거고, 평가에 필요한 것들만 정확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도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이렇게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네. 두 번째, 타 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우리가 그 장부를 충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적요를 최대한 자세히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AT 시험에서 적요는 채점을 안 합니다. 채점은 안 하는데, 타계정 대체,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 좀 설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타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는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라. 그러니까 그 코드 번호가 8번이에요. 8번.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표를 하나, 일반 전표에다가 어떤 거래를 전표로 입력할 거냐면은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로서 우리가 지금 신발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는 거니까
상품 금액으로 표시하겠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원가가 500만 원이고 시가로는 8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상품 런닝화 가로 열고 런닝화 원가 500만 원, 시가 800만 원 상품을 선물로 지급하였다. 오늘 이런 거래가 있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첫째,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직원들에게 선물 준 거. 두 번째, 금액은 얼마로 할 건가? 또 이 거래가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가.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 거래란 재고 자산을 영업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타계정 대체 거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종업원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만은 거래처에 선물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상품을 거래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파는 이런 회사는 전자제품을 자기네 회사에서 소비할 수도 있죠. 원래 팔려고 사왔는데 우리 회사에 마침 전자제품이 필요해. 그럼 우리 회사 매장에 있는 걸 갖다가 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타계정 대체입니다. 원래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재고자산이.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지 않고 영업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매하지 않은 거예요.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게 다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는 계정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적요 코드를 8번으로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디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개정 과목은 뭘로 하시겠어요? 복리후생비로 하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에다 선물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접대비를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뭐 공기청정기를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비품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건가. 자, 또 하나의 이제 금액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는 500이다. 시가는 800만 원짜리다. 그럼 회계 처리는 어느 걸로 해야 될까요? 원가로 해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세요. 타계정 대체 거래는 그래서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원가를 적용한다. 원가를 적용합니다. 접대비도 원가를 적용합니다. 네, 접대비도. 네. 그런데 일단 요거를 먼저 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되는 거면 또 원가 적용도 하고 시가 적용도 두 가지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FAT 1급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로 해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일반 전표를 꺼내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1인당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업원들에게 하는 건 괜찮지만 거래처에 해줬다 그러면요 부가가치세 신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신발을 매입하고 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판매하지 않고 그걸 접대비로 써버렸네. 그러면 그 매입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출로 잡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바꾸어서 매입 매출 전표로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뭐다?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에 지금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관계없는 거래이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3월 이건 뭐 전표 입력했다가 제가 지울 거니까 오늘이 16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거래처 채점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갈 거고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적용 코드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거고 원가가 5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대변에 상품이죠. 상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 적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적요. 이 적요를 제가 빼먹었어요. 넣어야 되는데 빼먹고 이렇게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원장에는 다 기록이 됐어요. 복리후생비에 500만 원 기록됐고요. 추가됐고 또 상품 계정 대변에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번 합계잔액 시산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지금은 대차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복리후생비 가보니까 비용에서 복리후생비 이게 다른 거하고 합해져 백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3월 여기 16일에 여기 차변에 500만 원 잡혀 있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계정을 봐야 되겠죠. 네, 자산에 재고 자산의 상품 여기 대변에 5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대변에 500만 원.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요. 3월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품 매출 원가에 기초 상품 재고액 3천만 원 있었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어요. 거기서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인데 지금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품 대변에서 들어갔으니까 3,930만 원. 아까 시산표에 보면은 여기
상품의 잔액이 지금 3,930만 원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상품 매출원가는 이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뺐는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500만 원도 빠진 거죠. 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가 계산되거든요. 자,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라는 건 뭐예요? 판매가 일어난 상품의 원가가 매출원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매출원가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냐면 직원들에게 선물한 것까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복리후생비에도 여기에도 지금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 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반영을 했죠. 여기에도 들어가고 매출원가에도 들어간다.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요. 손익계산서가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반드시 적요를 코드로 넣어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이 상품의 적요가 필요한데, 이 적요의 이 코드란에다가 여기 밑에 있는 적요 번호 중에 이 8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이 8번 적요. 그래서 적요에다가 이거 8번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고쳤어요.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는 변화가 없어요. 적요를 뭐 코드를 넣든 안 넣든 합계잔액시산표는 조회해보면 그대로 상품 대변에 500만 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 복리후생비에 아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가보면 달라졌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가 조회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 그 밑에 단기상품 매입액이 있죠. 그런데 한 칸이 더 만들어졌어요. 한 줄이. 타계정으로 대체액. 이것 빼줍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빼주기 때문에 여기 복리후생비에 잡힌 것하고 중복 잡히지 않아요. 매출원가에서는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 코드를 넣으면 매출원가로 가지 않도록 고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적요 코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시험에서도 실무수익 유의사항에 요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로 입력하시오. 그 코드 번호가 8번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 중에 원가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원가 적용한다는 건 분명하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매입 매출 점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시가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거 규모가 작아가지고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중에 일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들, 그것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전표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공급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매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에 접대하는 걸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거래처 체육대회에 거래처 체육대회에 상품을 선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거래처 체육대회에 우리 회사 런닝화를 상품을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처에. 이 거래는요, 해당 상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것으로 본다. 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런닝화를 우리가 공장에서 언제 사왔냐면은 지금 이제 3월달 체육대회를 했는데 공장에서 작년 12월에 사온 겁니다. 공장에서. 그러면 작년 12월에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했어요?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하죠. 1월 25일 날. 그러면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이 런닝화에 해당되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걸로 납부세액이 계산돼서 신고가 일어났죠. 네, 그런데 3월 달에 이제 올 3월 달에 거래처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이 거래는 복리후생비처럼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복잡하냐면은 상단에 그 매입 매출전은 상단부 있죠. 상단부의 공급가액에는 800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하단에 접대비는 원가 플러스 부가세 얼마일까요? 580만 원. 분개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전표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죠? 일반 전표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나와야 돼요. 공급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80만 원이 납부세, 부가세 예수금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회계 처리는 타개정 대체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원가로. 그러니까 원가 500만 원에다가 부가세 80만 원이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접대하려다가 부가세가 납부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접대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전표를 입력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꺼내가지고 3월 16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형은,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요? 거래처에다가? 거래처에다 선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회사는 없겠죠? 증빙 없이 그냥 상품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TAT 2급 공부할 때 증빙이 없는 매출을 건별이라고 그래요. 건별. 네, 건별 매출. 증빙 없어요. 유형을 건별해 줍니다.
품명에는 런닝화, 거래처 증정, 이렇게 수량 단가 생략해버리고, 이 건별은 공급가액에다가 우리가 카드 거래처럼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더해서 합계를 입력해요. 그러면 800만 원이 공급가액이니까 88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가 800, 여기가 80, 합계가 880만 원, 이렇게 제대로 됐어요. 즉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 프로그램이 쪼개줍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거래 그렇게 입력했었죠? 매입매출점표 입력할 때 그것과 똑같습니다. 거래처 없는 거예요. 거래처 없는 거고, 전자세금 없는 거예요. 증빙 없이 하는 거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자,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 부가세 애수금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대로 두고, 상품 매출한 게 아니고 차변에 대변에 대변이 사가 대변에 이게 상품이죠. 대변의 상품 800만 원이 아니고 원가로 처리해야 돼요. 500만 원으로 이거 바꿔요. 그리고 탭키 가가지고 여기 타계정 대체해야 돼요. 이거 매입매출 전표에서도. 그래서 여기 이 매입매출 전표에서 적용 코드를 볼 때는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이 코드란을. 그러면 여기에도 8번 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해줘야 돼요. 타계정 대체. 8번. 그리고 이제 차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접대비로 580만 원으로 처리해야 된다. 차변에 접대비 813번 5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탭키. 거래처 안 쓸 필요 없어요. 자, 분계 보세요. 네, 분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분계를 메모장에다 깨끗이 써드리면은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이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가 58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80만 원, 대변의 상품이 500만 원. 네, 매입매출건으로 오니까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상품의 이 적요 8번을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적요 8번 이런 경우 빼먹으면.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였을 때 이렇게 복잡해져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쇄. 예. 이 타계정 대체 거래를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반 전표에 입력했을 때와 매입매출 전표, 즉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으로 나눠 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우리 책에 이 거래를 좀 잘 설명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이걸 제가 적당한 글자 크기로 조절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요.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데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을 말했고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상당히 시끄럽네요. 자, 손익계산서를 제가 조회를 눌러볼게요. 여기 타계정 대체 거래에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아까 일반 전표에 하나 넣었던 거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도 똑같이 넣었으니까 2배로 1,000만 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세 애수금이 어떻게 표시되는가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1월부터 3월로 줘야 되겠죠. 아까 3월로 입력했으니까 작성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매출 관련 건이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아니고 이건 건별은 기타에 있어요. 기타. 증빙이 없는 거.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라면은 증빙 없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4번이에요. 여기 보세요. 800만 원에 80만 원. 그래서 매출 세액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러면 이제 삭제해야 되겠죠. 여기 점표 클릭해가지고 위에서 삭제 확인,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 가서도 요거 두 줄 체크해가지고 삭제 확인, 지워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가 개정 과목이 꼭 복리후생비, 접대비 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런닝화를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서 뭐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런 거, 그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조금 전에 접대비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개정 과목만 접대비가 기부금으로 바뀔 뿐이고 똑같이 대변의 상품은 500만 원에 부가세 애수금은 80만 원 잡혀야 되고 차변의 기부금이 5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수행 유의사항의 3번에 보시면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연습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할 때는 추가 작업을 꼭 해주어야 돼요. 지문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항상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문제에 거래처별 초기월을 입력하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평가 문제에서 하라고 했을 때 하면 돼요. 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것이 주로 반드시 하라고 하냐면은 첫째, 받으러움, 지급어음 이런 개념 과목이 나올 때 자금 관리를 추가로 하라고 꼭 문제를 냅니다. 받으러움, 지급어음.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거 나올 때 차량별로 자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으러움, 지급어음, 업무용 승용차 이 부분이 여기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 FAT 1급에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 여러분 검색해 보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막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같은 복리후생비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800번대로 해야 맞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부 800번대를 써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수행을 하실 때 시험 문제 풀 때 이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이해가 있는데요. 기초정보관리 이해만 유형상사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자료설명.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 바꿔줘야 되겠네요. 평가 문제, 이거 읽어보세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도 수행해라.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었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네, 판단이 서시죠. 박상준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주민번호도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평가 문제를 보니까 국세 환급금 계좌도 등록해라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빨리 하고 나머지도 혹시 달라진 거 없는지 살짝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 등록,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4월달에 시험 볼 때는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보는 회사. 자, 우선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 주민번호 고치고,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것을 입력하고, 물음표 단추 있으면 무조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은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을 찾아주시고 하나를 여기서 검색하면 돼요. 하나 엔터. 그러면 81번에 있습니다. 이 은행 등록은요,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이 여기 다 등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점을 입력합니다. 서대문 지점. 계좌번호 옆에 입력하는데요. 계좌번호 입력할 때 이제 하이폰을 넣어야 되느냐, 생략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경우 있는데 가능한 넣어주세요. 아마 빼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계좌번호는 하이폰 넣는 걸로 연습을 하십시오.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계좌번호의 구조가 은행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하이폰을 넣어서 입력을.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나머지 사항도 살짝 봐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업태 종목. 도수매입, 수매입, 신발. 네, 다른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이 문제가 3점짜리다. 3점짜리. 점수는 여기 안 써놨네요. 보통 이런 거 3점입니다. 달라요? 예, 발견을 못했군요. 예. 추가 사항에 가서 고치겠습니다. 예. 이거 고쳐줘야 되겠네요. 네. 뒤에도 다 틀리네요. 예. 이메일 주소를 완전히 새로 내야 되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된다. 선생님. 네.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고치라고 안 했는데 여기 사업자 등록서는 이메일 주소가 다르니까 시험에서도 이메일 주소까지 고쳐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문제에 없어도? 예, 문제에서도 문제에 없더라도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근데 원래는 문제에서 지시한 것만 보통 그렇게 내요. 예, 뭐 이렇게 뭐
살짝 일부러 함정 만들려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보면 무엇을 고쳐야 될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애매하면은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다 봐야 되죠.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개정과목 수정이라는 문제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당사는 무형자산의 개정과목 중 235번 디자인권을 235번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개정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예, 코드는 같은데 한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장권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한 다음에 235, 235 숫자를 누르면 바로 디자인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주변이 빨강색이면요. 여기 한번 다른 데를 눌러서 이것도 빨강색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빨강색은 덮어쓰기로 처음부터 바로 덮어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죠. 저기 하얀 컴퓨터에 앉으신 분은 컨트롤과 FN 키 그 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을 한번 툭 치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입력이 됩니다. 거기다가 의장권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의장권.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데 입력이 안 되더라 그러면 분명히 그 개정과목이 빨강색일 거예요. 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한번 때리고 나서 입력하시면 입력이 돼요. 노트북 키보드 쓰시는 분은 컨트롤 FN 그 누른 상태에서 F1을 탁 치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이렇게 기초정보 관리 문제 2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 관리 문제가 원래 시험에서는 3개만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